이 영상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조국의 독립과 민족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여성 운동가 권은혜의 삶을 다룬 라디오 다큐멘터리입니다. 1903년 부산 기장의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장면의 첫 면장이자 민족주의 성향의 지주였던 아버지 권상중, 그리고 어머니 강처일의 일남 이녀 중 맏딸 바로 권은혜입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자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고, 그는 그 정신을 물려받아 항일의식을 키워나갔습니다. 권은혜는 기장의 명정의숙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항일 정신을 접했습니다. 그곳은 훗날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인물들이 다니던 보명학교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광복회에서 활동하다 순국한 박세연 선생이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의 물결은 기장까지 퍼져나갔습니다. 4월 5일 기장 장날에 맞춰 대규모 만세 시위가 벌어졌고, 권은혜의 집에서는 시위에 쓰일 깃발과 태극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명정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시위의 중심에 서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거셌습니다. 수많은 운동가들이 체포되자 권은혜는 동생과 함께 서울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3.1운동 이후 각 지역의 청년단체가 결성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기장 지역 여성운동의 중심에 섰습니다. 1921년 6월 그의 주도로 기장여자청년회와 여자노동야학이 설립되었고, 권은혜는 두 여성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1922년 권은혜는 양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상복과 결혼하며 활동 무대를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시집온 첫날 양산 청년회원들은 그에게 양산에서도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그녀는 곧바로 양산 부인회와 야학을 설립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해 8월 30일 마침내 양산부인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양산부인회는 지역 야학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여성 교육에 힘썼습니다. 이 시기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927년에는 신간회와 근우회가 결성되었고, 권은혜는 1929년 양산근우회 창립대회 의장을 맡으며 여성 운동의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권은혜는 다시 친정인 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공산당에 입당했던 그는 조카 권동수가 동네 반제전이 동맹사건으로 수감되자 옥바라지에 헌신했습니다. 이 시기 해방 후 남로당 중앙위원이 된 김영윤과 이승엽 등 당대 독립운동가들을 도우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독립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팔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권은혜는 박용선의 권유로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조선혁명자 구원회에서 서기국 일을 담당하며 투쟁의 최전선에 다시 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운동가들의 숙식을 해결하고 부산 부녀동맹과 전국 부녀총동맹 창립대회에도 참석해 여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권은혜는 극심한 탄압과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기장의 친정집까지 서북청년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이 출범하자 권은혜는 여맹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대규모 집회에서 여러 차례 연설하게 됩니다. 1947년 미소공이 경충 민주임정 수립 촉진대회에서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되는 순간에도 그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경찰에 맞서던 그는 공출 반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투옥되어 4개월의 옥고를 치릅니다. 1948년 50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는 남과 북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남로당은 해주대회 참석을 권유했고 권은혜는 고민 끝에 자식을 남겨둔 채 38선을 넘었습니다. 민족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북한으로 향한 그는 해주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평양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사리원 고아원 원장으로 발령받았지만 두고 온 자식 생각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후 그는 평안남도 양덕요양소 부소장으로 자리를 옮겨 바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는 두고 온 자식과의 약속 때문에 인민군을 따라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딸을 만났지만 둘째 아들은 경찰에게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전쟁 상황이 역전되면서 동지들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50세 가까운 나이에 그는 투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권은혜는 경남과 전라도 지역을 떠돌며 피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55년 경찰에게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7년 2년이 감형되어 석방된 그는 다시 고향 기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은혜는 1994년 9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권은혜. 해방 조국의 분단을 거부했던 그는 평생 염원했던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단했던 삶은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불꽃처럼 타올랐던 수많은 이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격정의 시대를 살다 간 한 여성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